최근 러시아가 크림대교 폭발 사고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피해 보복에 나서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특히나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있는 삼성전자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국민의 우려가 커졌는데요. 삼성전자가 이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러시아의 보복성 공격에 대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에 책임 물을 것이라고 말하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이 와중에 러시아는 군부 내 권력 투쟁이 극심한 상황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권력 욕심만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내부 분열로 인해 나라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러시아가 굴욕적인 크림대교 폭발 사고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의 심장인 수도 키이우를 비롯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무차별적 장거리 미사일 보복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분쯤 키이우에서 미사일 공습으로 큰 폭발이 최소 10차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 중부 드니프로, 제2도시인 동북부 하르키우 등 다른 주요 도시에도 미사일이 떨어져 에너지 시설 등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공습과 관련해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로이터 통신을 통해 8개 지역의 주요 기반 시설 11곳이 피해를 봤다며 몇몇 지역은 단전 단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84발 미사일 중 41발을 격추했다고 밝혔지만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이번 공격으로 최소 11명이 숨지고 64명이 다쳤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지난 8일 발생한 크림대교 폭발 사건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인정했는데요. 이어 크림대교 폭발은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배후인 테러 행위라며 우리 영토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매우 가혹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림대교는 러시아가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한 핵심 보급로이자 푸틴 정권의 상징적인 업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격은 군 내부의 비판과 침공 실패에 이어 크림대교 폭발로 상처받은 자존심에 대한 사소한 복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공격으로 삼성전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면서 전 국민의 우려가 커졌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오전 공습 와중에 심각하게 피해를 본 현대식 고층 건물이 사진들에 보인다며 삼성의 우크라이나 사무실들을 입주한 이 건물은 키이우의 기차역 옆에 위치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함께 보도한 AP통신의 사진에는 한 고층 건물 저층부에 유리창이 뜯겨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건물 꼭대기에는 삼성 로고가 선명하고 건물 아래쪽은 유리창이 깨지고 뜯겨나가 건물 안까지 훤히 드러났습니다. 해당 건물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있는 삼성전자 입주 건물로 러시아의 미사일은 이 건물에서 150m 정도 벗어난 곳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직접 피격당한 것은 아니지만 공습의 여파로 건물이 크게 파손된 것입니다. 이 건물에는 삼성전자의 현지 판매 법인과 연구소가 입주하고 있으며 전쟁 이전에는 우리 주재원 상당수가 근무했던 곳이기에 국민들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피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우리 주재원과 주재원의 가족들은 전쟁 발발 이후 이미 폴란드 등 안전한 주변국으로 대피한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현지 직원들 또한 공습경보가 발령된 상황이라 대피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지 직원을 비롯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중대한 사안이기에 이후 삼성전자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로의 제품 배송은 중단한 상태지만 복귀를 염두에 두고 영업망은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에서 공개 채용을 지속하며 현지 인력을 확대해오고 있었는데요. 올해 삼성전자가 낸 채용 공고만 약 200건에 달합니다. 러시아의 일간지 코머산트는 삼성전자가 최근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스웨덴 가전업체 일렉트로룩스의 영업과 사업개발 관리자급 직원 대부분을 영입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일렉트로룩스가 러시아의 침공을 이유로 러시아 현지인들을 전원 해고하자 삼성전자가 이를 그대로 흡수한 것이죠.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일렉트로룩스 직원을 영입한 것은 비상시 러시아 및 독립국가 연합시장에서 귀중한 예비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러시아 협력업체까지 포함하여 최소 2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이번 폭격을 계기로 삼성전자가 러시아에서 완전히 철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철수할 경우
위태로운 러시아 경제가 일순간에 폭삭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언론 매체 커츠는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러시아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고 있으며 고용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구직난까지 겹쳐 러시아 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 올해 1분기 4.6% 수준이었던 러시아의 실업률이 연말까지 9%대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은 4월 기준 18%나 뛰어올랐는데요. 러시아의 재무장관은 올해 러시아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2%될 것이라며 일자리 문제가 러시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2개월간 9만 5천 명의 노동자가 유급휴가와 같은 불안정한 포지션으로 전환됐으며 지난 7개월간 총 300만 명의 실업자가 됐습니다. 수치를 봤을 때 이는 결코 허황된 경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모스크바의 전략연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마저 탈러시아를 결정할 경우 올해 20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러시아 이탈이 결정될 경우 현대차, 오리온 등 다른 한국 기업의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러시아 경제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해 만약 러시아가 전쟁에 승리한다 해도 이후 경제 재건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칼자루를 삼성이 쥐고 있는 셈인데요. 러시아는 삼성전자를 달래기 위해 이번 폭격에 대한 진중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습이 다시 시작되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있는 다른 해외 기업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G7과 우크라이나가 긴급 화상회담을 결정한 직후 불법 전쟁의 잔혹성을 보여준다며 푸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라며 러시아가 비용을 치르게 하고 푸틴에게 전쟁 범죄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이 와중에 러시아는 군부 내 권력 투쟁이 극심한 상황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권력 욕심만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러시아 내에서 연방보안국과 군부가 충돌하더니 이제는 군부 내에서도 또 갯바가 갈려 내부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고위층으로 공작 부분에 근무했던 전 장관은 현재 러시아 군부의 막장 투쟁 상황은 한마디로 개판이라며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권력만 잡고 보자 이런 느낌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군부가 수로비킨과 라핀 양측으로 갈라져 권력 투쟁이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월 8일 러시아 특수군사작전 합동군 총사령관으로 새롭게 임명된 수로비킨 육군대장은 이번 전쟁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처형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전 보안장관 도네츠크는 그가 총사령관에 임명된 배경에는 러시아 군부대의 권력 암투가 있다고 밝혔으며 코다코프스키 전 장관 역시 게라시모프의 후임 자리를 놓고 권력 암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소식통은 이번 인사조치가 라핀 측의 의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희생양으로 찍힌 것이기에 라핀 측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는데요. 러시아 내부의 권력 암투로 인한 자중질환으로 러시아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크림대교 폭발 사고 이후로 헤르손 지역의 사람들은 크림반도에 있던 사람들은 러시아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인과 부역자들이 탈출 중인 가운데 러시아의 전차는 연료 공급이 끊어져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푸틴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없어 보이며 핵을 꺼내 들든 전면전을 하든 러시아에게 미래는 없어 보인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크렘린과 국방부에 동원령을 축소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는 동원령이 나라 망친다며 합동건의서를 제출하고 나섰습니다. 동원된 인원 대부분은 산업계에 종사하는 인원들로 산업계에 인력이 없으니 동원령을 축소해달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천연자원환경부는 미화원이 없어 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난다며 미화원만이라도 동원령에서 제외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원된 예비군들의 현재 상태 역시 심각하다고 합니다. 무기와 식량이 부족해 예비군을 모아만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비군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담벼락 사이로 지인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받아 끼니를 때우고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을 쏟아붓는 격인 푸틴의 행동에 대해 러시아 내각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단행동을 하며 호소하고 나선 것입니다.
과연 푸틴이 이 같은 요청을 귀담아 들을지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정신 차려서 이 무모한 전쟁을 끝내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